비폭력 대화 함께 읽기 제5장 욕구를 의식함으로써 자신의 느낌에 대해 책임지기. 정서적 노예 상태로부터 정서적 해방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보셨어요? 벚꽃 피기 시작한 거? 네, 아마도 다음 주는 벚꽃이 절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에 제 배경은 작년 벚꽃 필 때의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바쁘시더라도 또 내 안에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잠깐 멈추어서 지금의 나, 그다음에 현재 상황의 아름다움을 함께 좀 겪고 경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시간들, 그런 봄날이기를 바라면서 함께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이지요. 5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번 정도로 나누어서 5장을 읽기로 했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정서적인 단계를 보도록 할게요. 네, 책은 어디냐면 110쪽입니다. 붉은 글씨 쓰여져 있는 부분부터 볼게요. 정서적 노예 상태로부터 정서적 해방으로. 비폭력 대화를 만든 마샬은 우리의 정서적인 단계를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 노예 상태, 두 번째는 얄미운 단계, 세 번째는 정서적 해방 상태인데요. 정서적 노예 상태부터 볼게요. 그 110쪽의 붉은 박스 속에 보면 1단계 이렇게 되어 있죠. 정서적 노예 상태, 자신이 다른 사람의 느낌에 책임이 있다고 여긴다. 조금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자유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기까지 우리는 대개 3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1단계, 내가 정서적 노예 상태라고 부르는 이 시기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느낌에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남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항상 애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이런 느낌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결국은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끼게 만든다. 네, 그러면서 사례가 나와요. 연인들의 사례인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저는 누군가와 깊이 사귀는 것이 정말 두려워요. 상대가 괴로워하거나 무언가 원한다고 생각하면 심한 압박을 느껴요.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질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그 관계에서 벗어나야만 해요. 네. 이런 상태가 인제 바로 정서적 노예 상태인데 정서적 노예 상태는 뭐냐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기분, 다른 사람들의 상태를 계속 보면서 그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긍긍하게 되고 상대방의 느낌에 책임을 지려고 하고 네 순간순간 긴장 상태에 본인이 있게 되겠죠. 네. 이런 반응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부인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서로 공감하며 즐겁게 관계를 맺는다. 이때 관계는 생동감이 넘치고 자연스러우며 경이롭다. 하지만 관계가 진지해지면 서로 상대의 느낌에 책임을 지기 시작한다. 네. 111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과정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를 이렇게 이해할 것이다. 관계에서 내가 내 중심을 잃는 것은 참을 수 없어. 저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거기서 그저 벗어나고 싶어져. 하지만 나의 인식이 그에 미치지 못했다면 관계가 나빠질 때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면서 다음과 같이 비난하기 쉬울 것이다. 내 파트너는 원하는 게 너무 많고 너무 의존적이라서 우리 관계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욕구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무시하는 것이 좋다. 만약 상대방이 모든 게 그의 탓이라는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그 반면에 상대방이 나 자신의 정서적 노예 상태로부터 비롯한 나의 고통을 이해하면 다음과 같이 공감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겁이 나는군요. 우리가 나눴던 깊은 관심과 사랑을 책임과 의무로 바꾸지 않으면서 그대로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항상 나를 보살펴 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당신의 자유가 구속되는 것 같고 숨막히는 느낌이 드는 거네요. 그러나 상대가 이런 공감 어린 반응 대신에 "내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당신이 힘든가요?" 라고 한다면 두 사람 모두 정서적인 노예 상태에 빠져들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느낌에 책임이 있다고 여기고 또 남들을 기쁘게 해 주기 위해서 항상 애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경우가 바로 정서적인 노예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책의 설명대로 다른 사람의 느낌에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다면 '아 나는 정서적인 발달 단계에서 노예 상태구나'라고 이해하시고 그다음 단계를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 단계 볼까요? 112쪽 보시면 그 핑크색 박스 안에 있는 글 볼게요. 얄미운 단계.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의 느낌에 더 이상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느낌에 책임을 지고 나를 희생하면서 남의 기분을 맞춰주며 살 때 우리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또 그동안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으며 내면의 소리를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어 분노를 느낄 수도 있다. 나는 이 단계를 재미있게 얄미운 단계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건 당신 문제야. 난 당신의 느낌에 아무런 책임이 없어. 처럼 얄미운 말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느낌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지만 정서적인 노예 상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 있게 행동하는 법은 아직 모른다. 우리는 정서적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도 자신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여전히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하는 욕구 표현이 다른 사람들에게 딱딱하고 고집스럽게 들릴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1 단계 정서적 노예 상태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정서적 노예 상태는 내 욕구를 다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느낌에 내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전긍긍하게 돼요. 그런데 2 단계 얄미운 단계에서는 내 욕구를 이렇게 충족하려고 내 삶에서 자꾸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욕구를 희생하더라도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를 원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서적 노예 상태로 있다가 좀 알아차리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3 단계 볼까요? 114 쪽입니다. 먼저 중간에 핑크빛 박스 안에 들어있는 글을 보겠습니다. 3 단계 정서적 해방. 우리는 자신의 의도와 행동에 따르는 책임을 받아들인다. 네. 여기는 어떤 단계이냐면 화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욕구에 대해 수치심, 두려움 또는 죄책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연민으로 반응한다 이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정서적 노예 상태에 있을 때는 두려움에서 또는 뭐 죄책감에서 수치심에서 다른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면서 내가 반응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난 연민으로 반응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욕구도 분명히 알고 상대의 욕구도 명료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되겠죠. 그다음에는요. 다른 사람의 느낌에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우리는 자신의 의도와 행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진다 이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도적인 삶이겠지요. 내 의도와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면서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보시면 화면 보세요. 정서적 해방이란 상대의 욕구 충족도 똑같이 존중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네. 한쪽의 욕구, 상대의 욕구를 충족하느라고 내 욕구를 희생한다면 그건 정서적 노예 상태겠죠. 또 내 욕구를 충족하려고 상대방의
욕구를 희생하게 한다면 그건 얄미운 단계가 되겠고요. 정서적 해방 단계라는 것은 서로의 욕구를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네 번째 화면 보시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는 자신의 욕구를 결코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네, 정서적 해방 단계는 이 해방 단계라는 그 말의 표현과 어우러지게 서로의 욕구를 충족하고 내 욕구를 잘 표현하면서 우리가 좀 더 홀가분해질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115쪽에 보시면 분홍색 박스 안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느낌에 대한 책임감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대개 세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정서적 노예 단계. 다른 사람의 느낌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다. 두 번째, 얄미운 단계.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욕구에 대해서 배려하기를 거부한다. 세 번째, 정서적 해방 단계. 다른 사람의 느낌이 아닌 자신의 느낌에 책임을 지는 단계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정서적인 성장 단계를 노예 상태, 얄미운 단계, 해방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 알아차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내가 그다음 나아가야 될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를 인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서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우리는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나의 의도나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네, 각자 이렇게 책임질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네, 아름다운 계절, 아름다움 많이 느끼시고 여유 있게 지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YJ MBC 이윤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